네, 이어서 우리 시장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죠. 한화투자증권의 배재현 연구원 오늘은 연결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코스피가 오늘 힘을 내지 못하고 있지만 지난주 한 후반부터 계속해서 좀 횡보 양상을 보이는 거 바닥 다지기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시각이 많던데요. 먼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바닥 국면이라는 게 이제 V자의 끄트머리로만 이제 생각할 거는 아니겠지만 몇 포인트를 기준으로 이제 반등을 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일단 지금 이제 주목해야 될 그런 이제 그 변화는 일단 그동안 1월부터 쭉 이어진 조정 국면이 그 지수가 이제 천천히 흘러내리기만 했었다면은 이제는 그에 반하는 움직임이 나옴으로써 이제 변동성이 나타나고 좀 들쭉날쭉한 모습이 나타나면서 이제 바닥을 형성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바닥 다지기 국면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좀 2월 들어서 이제 기계나 건설 같은 업종들이 급락을 하고 그다음에 금융이나 소재 같은 섹터들이 이제 급등하는 그런 모습에서 확인이 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월말까지 몇 가지 이벤트가 남아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거쳐가면서 이제 아마 바닥 다지 국면 좀 종료가 되리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코스피 레벨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1900 중반 정도면은 이제 매수 전략을 고려를 해도 좋은 레벨이 되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닥 다지기에는 돌입한 것으로 보지만 바닥을 다진다고 해서 무조건 이 상승 탄력이 크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또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다만 이 정도 부근에서는 매수를 할 수 있는 매력적인 구간임에는 틀림없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문제는 해외와의 디커플링 해소입니다. 해외와의 디커플링 해소 본격적으로 그렇다면은 언제쯤부터 좀 가능할지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네, 저희는 본격적인 해소 구간은 한 2분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이번에 급등하기 전에 저점을 못 잡았다고 해가지고 아주 아쉬워할 필요도 없어 보이고요. 일단 저희가 보는 그 디커플링 해소에 대해서 이제 트리거는 두 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기존에 말씀을 드리고 있던 거는 엔화가 이제 지금의 직선적인 그런 방향성을 벗어나서 레인지를 형성을 하면은 그게 제일 확실한 지표가 되겠지만은 이거를 조금 보완할 수 있는 지표로서 일본 주식 시장하고 그다음에 국내 여건 기준 으로 판단해 볼 수 있는 게 한국 채권 시장을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일본 주식 시장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엔화의 약세라는 거는 이제 양적 완화 기대가 이제 상당 부분 반영이 돼 있는 거는 맞지만은 국가의 펀더멘털 악화라든지 제조업 기반의 약화라든지 그리고 좀 더 나가자면은 안전자산으로서 엔화의 지위에 대한 그런 의구심이나 이런 것들까지 다양한 요인이 반영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엔달러의 레벨만 가지고 판단하는 데는 다소 제약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주가가 이런 것들이 좀 더 이제 정확하게 반영하리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니케이 225 지수나 이제 일본 증시가 이제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는데 그 전 세계 비중으로 보면은 시가총액 비중으로 보면은 일본 증시가 30% 넘게 급등을 하는 동안에 시가총액 비중 변화는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환율의 영향 이외의 부분은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일본 증시의 강세가 이제 견조하지 않았고 글로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일본의 매력이 그렇게 높아지고 배가 되는 것이 전혀 아니라라는 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레벨 자체를 같이 생각을 해볼 때 이제는 좀 일본 증시는 좀 조정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먼저 지켜보자라는 게 되겠고요. 이제 국내에서 이제 영향을 좀 보자면은 한국의 채권 시장을 좀 들 수가 있겠습니다. 주식 시장 외에도 이제 채권 시장에서도 디커플링이 나타났었는데 여기는 이제 기준금리 인하에 기대에 그런 영향이 좀 상당히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2월에도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고 앞으로도 이제 성장 전망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면은 점점 더 가능성이 좀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따라서 이제 시중금리 상승 가능성이 높아지는 쪽으로 이제 형태가 나타날 수가 있겠고 이런 것들은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오히려 좀 기대 요인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서서히 주식시장의 관심을 경기 민감주로 가져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1월달 이후에 조정 국면을 한번 보시면은 일단 그 조정 국면이 나타날 때는 흔히 말하는 경기 방어주 쪽으로 이제 피난을 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많이 가속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 조정 국면에서는 약간 좀 다른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그 이제 수익률 자체로만 보면은 통신이나 이런 그 경기 방어주가 이제 상당히 높았던 거는 사실입니다만은 수익률 순위 그러니까 이제 어느 업종이 상대적으로 이제 강한 모습을 보였는가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해보시면은 경기 민감주가 이제 조정 국면 내내 이제 상대적으로 순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그 조정 국면에서 강해야 하는 그런 경기 방어주들은 순위가 떨어지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시계로 이제 추적을 한번 해보면은 이제 민감주들 수익률 순위가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이제 그 과거와 다른 그런 차별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는 상당히 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경기 민감주 전반으로 좀 관심을 확대를 해야 되겠고요. 최근에 이제 그 순위에 올라온 그런 업종들을 보면은 섹터별로 보면 금융이나 이제 소재, 산업재 이런 섹터들에 해당이 됩니다. 단기적으로 전략을 수립하실 때 이제 이쪽 섹터들에 좀 중심을 두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화투자증권의 배재현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